외형편, 몸 겉의 세계. 제1장, 머리와 얼굴. 머리, 원신이 위치한 곳. 사람의 머리는 하늘을 닮아 둥글고 사람의 발은 땅을 닮아 네모지다. 어지럼증의 증상과 원인. 동의보감에서는 원인에 따라 풍운, 열운, 담운, 기훈, 허훈, 스푼 등 6가지로 어지럼증을 구별한다. 풍운은 풍의 사기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이다. 이 증상을 앓을 때에는 바람을 싫어하고 저절로 땀이 난다. 열운은 몸 안에 불 기운이 위로 치밀러 올라 목이 타고 물을 자주 찾으면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것이다. 담운은 가래인 담이 성하여 토하며 머리가 무겁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기운은 감정이 몹시 상하고 기가 한데 몰려서 생긴 나쁜 가래가 마음을 눌러서 생긴 어지럼증을 말한다. 허우는 내상으로 기가 허해져 생긴 어지럼증을 말한다. 스프는 비를 맞고 습기에 상해서 코가 메고 목소리가 무겁고 탁하면서 어지러운 증상을 말한다. 정두통과 편두통. 정두통이란 머리 전체가 쑤시는 것을 말한다. 머리가 치받치는 것 같이 아프고 눈이 쏟아지는 것 같으며 목이 빠지는 것과 같은 통증을 느낀다. 편두통이란 한쪽 머리가 아픈 것을 말한다. 오른쪽 머리가 아픈 것은 담이나 열 때문이며 왼쪽 머리가 아픈 것은 풍이나 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두통. 진두통이 있으면 골수까지 다 아프면서 손발의 뼈마디가 다 차가워지는데 이런 두통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 두통의 치료. 두통이 태양증, 소양증, 양명증, 태음증, 거름증, 소음증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세심하게 판단해야 한다. 정두통, 편두통의 경우 필발이나 초석, 생무즙, 주엽나무 가루 등의 약을 알약이나 가루약으로 만들어 코로 불어넣는다. 남자는 왼쪽 코에, 여자는 오른쪽 코에 넣는다. 풍으로 생긴 두통일 때는 즉시 담을 토하게 한다. 비듬 없애는 법. 만일 피부에 하얀 비듬이 생기고 가려울 때에는 박새뿌리를 가루내어 쓴다. 먼저 머리를 씻고 물기 없이 말린 다음 머리카락을 헤치고 박새뿌리 가루를 피부에 배도록 문질러 바른 후 이틀 동안 쌈해둔다. 그러면 비듬이 안 생기고 가려움증이 없어진다. 박새뿌리를 달인 물로 머리를 감고 가루를 뿌리면 더 효과가 좋다. 얼굴, 오장의 상태가 드러나는 곳. 이마는 얼굴 윗부위에 있기 때문에 오장 중 심장에 배속되고 턱은 얼굴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오행 중 신에 배속된다. 코는 얼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장 중 비에 배속되며 왼쪽 뺨은 오장 중 간에 배속되고 오른쪽 뺨이 오장 중 폐에 배속된다. 얼굴에 열이 있는 증상. 얼굴에 열이 많은 것은 위에 열이 위로 훈증하였기 때문이다. 음식을 무절제하게 먹어 위에 병이 생기고 숨이 가쁘고 정신이 흐리멍덩해지며 열이 몹시 나고 때때로 화기가 올라가 얼굴이 달아오르게 된 것이다. 얼굴이 시리는 것은 위가 허하기 때문이다. 얼굴에 양기가 몰린 대양증은 화가 치밀어 오르며 얼굴이 달아오르나 생기는 없다. 이는 하초가 허약하기 때문이다. 위풍증. 위풍이란 얼굴이 붓는 것을 말한다. 음식을 먹은 다음 서늘한 바람을 쏘일 때 생긴다. 이때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몸이 여이며 배가 불러오르고 바람을 싫어하며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오고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는다. 신풍증. 신풍증이란 얼굴이 퉁퉁 붓고 눈 아래가 부어서 말하기조차 힘든 증상을 말한다. 탑시종. 탑시종이란 볼이 붓는 증상을 말한다. 그 원인은 풍열 때문이거나 기름지고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서 열이 몰렸기 때문이다. 붉은 팥을 가루내어 달걀 흰자 위에 개어 붙이거나 식초에 개어 붙인다. 동의보감에서는 얼굴에 기미나 뾰루지, 검은 사마귀, 분독 등을 없애거나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는 단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소개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으나 비교적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소개해 보려고 한다. 소금 끓인 물은 얼굴에 생긴 각종 부스럼을 치료하는 데 좋다. 하루에 5번 소금물을 솜에 적셔 문지르면 저절로 낫는다. 백반은 분독으로 생긴 뾰루지를 치료하는데 가루내어 술에 개어 바른다. 생강즙은 손톱으로 얼굴 후빈 것을 치료한다.
뽕잎은 얼굴에 생긴 폐독창이 문둥병처럼 된 것을 치료한다. 꿀은 늘 먹으면 얼굴이 꽃과 같이 된다. 복분자는 얼굴빛을 좋게 한다. 늘 먹는 것이 좋다. 복숭아꽃은 얼굴빛을 윤택하게 한다. 술에 넣어 마시는 것이 좋다. 동의보감에서는 피부를 곱게 하는 마사지법을 소개하는데 손바닥을 뜨겁게 되도록 비벼 이마를 자주 문지르는 방법으로 이를 수천정이라 한다. 머리털이 난 경계까지 14번에서 21번 문지르면 얼굴에 윤기가 돌게 된다. 눈, 오장의 정기가 모이는 곳. 한의학에서는 눈이 여러 장부 가운데서도 특히 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간의 작용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있다고 본다. 심장 또한 간과 함께 눈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혀를 주관하는 심장과 혀를 저장하는 간이 간직한 열 때문에 생긴 눈병에서는 간과 심장의 열을 함께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눈병을 일으킴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에서는 5가지 매운 것을 먹는 것, 뜨거운 음식만 먹는 것, 머리에 침을 놓아 피를 많이 빼는 것, 애써 먼 곳만 보는 것, 밤에 장글자를 보는 것, 연기가 나는 곳에 오랫동안 있는 것, 장기나 바둑을 쉬지 않고 두는 것, 밤에 오랫동안 글을 읽는 것, 술을 한정없이 마시는 것, 국수를 뜨겁게 하여 먹는 것, 장글자를 여러 해 동안 쓰는 것, 정밀한 조각을 하는 것, 눈물을 지나치게 흘리는 것,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는 것, 해와 달을 자주 쳐다보는 것, 달빛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 밤에 달과 별을 보는 것, 볼 수 있는 데까지 산천초목을 오랫동안 보는 것,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사냥하는 것, 찬바람과 서리를 맞는 것, 바람을 맞으면서 짐승을 밤낮없이 따라다니는 것 등이 있다. 독서도 시력을 해친다. 혈이 간을 주관하기 때문에 글을 많이 읽으면 간이 상하고 간이 상하면 저절로 풍열이 생기면서 열기가 올라오므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진나라 법령이 눈병을 앓았을 때 장담이 농담조로 내린 처방에 눈병 치료의 핵심이 들어있다. 책을 덜 읽는 것이 첫째이고 생각을 덜 하는 것이 둘째이며 눈을 감고 정신 집중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셋째이고 밖으로 보는 것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넷째이다. 늦게 일어나는 것이 5째이고 일찍 자는 것이 6째이다. 이 6가지를 명심하고 7일 동안만 어김없이 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1년 동안만 수행하면 가까이에서는 자기 속눈썹까지 셀 수 있으며 멀리에서는 한자되는 발의 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원시와 근시. 멀리 있는 것은 보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까닭은 양기는 남고 음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본다. 달리 말해 혈이 허하고 기가 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음혈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신을 보호하는 처방을 써야 한다. 반면에 가까이 있는 것은 보이나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은 양기가 부족하고 음기가 부여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에 가까이 있는 것은 보이나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은 양기가 부족하고 음기가 여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가 허하고 혈이 성하기 때문이다. 화가 없기 때문이므로 이때는 마땅히 심장을 보호하는 처방을 권한다. 눈을 좋게 하는 법. 첫째, 두 손바닥을 뜨겁게 비빈 다음 두 눈을 14번씩 눌러주라. 둘째, 두 손가락으로 두 눈썹 끝에 작은 구멍이 있는 곳을 27번 누르고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양쪽 눈 밑의 관골 부위를 비벼라. 셋째, 손으로 귀를 40번 잡아당기면서 비비어 약간 따뜻하게 하고 곧 손으로 이마를 쓸어 올리는데 눈썹 한가운데서부터 머리털이 난 짬 사이까지 27번 비비고 침을 몇 번 삼켜라. 이 방법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확실히 좀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귀, 신과 연결된 구멍. 귀는 오장 가운데 신의 기운과 연결되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귀울림은 매미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종이나 북치는 소리 같이 귀가 울린다. 이는 성생활을 과도하게 하거나 과로하거나 중년이 지나서 중병을 앓을 때에도 귀가 울린다. 귀먹음. 왼쪽 귀가 먹는 것은 족소 양경맥의 화에 의한 것인데 성을 잘 내는 사람에게 많다. 오른쪽 귀가 먹은 것은 족퇴 양경의 화에 의한 것인데 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많다. 왼쪽 귀가 먹는 것은 부인에게 많은데 그것은 자주 성내기 때문이다. 오른쪽 귀가 먹은 것은 남자에게 많은데 그것은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기 때문이다.
양쪽 귀가 다 먹은 것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많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귀먹음증의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노농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거나 지나친 성생활로 허약해져서 생긴다. 뺨의 광대뼈 부위가 검게 되고 귓바퀴가 마르며 때가 끼는 증상을 보인다. 동의보감에서는 각각의 이농에 대한 여러 처방과 함께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예방법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손으로 귓바퀴를 여러 차례 계속해서 비벼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귓바퀴를 단련시키면 신기가 충실해져서 귀 먹는 것이 방지된다고 한다. 또한 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늘 배부르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기가 드나드는 문. 코를 폐와 연결된 구멍으로 본다. 그러므로 폐가 순조로워야 코가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코끝에 나타난 5가지 색깔로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코끝이 푸른 것은 아픈 것을 나타내고 검은 것은 허로증이 있는 것을, 붉은 것은 풍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누런 것은 대변 보기가 힘든 것을 나타내고 색이 선명한 것은 유음이 있는 것이다. 코끝이 퍼렇게 되면 배가 몹시 아픈데 몸이 찬 사람이면 죽는다. 코끝이 약간 허연 것은 피를 많이 흘린 것이고 벌건 것은 피에 열이 있는 증상인데 이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많다. 코의 양생법으로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콧마루 양쪽을 20에서 30회 정도 코의 안팎이 다 뜨거워질 때까지 문질러 주라고 한다. 입과 혀, 맛의 중추. 동의보감에서는 입은 비장이 주관하고 혀는 심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입과 혀가 비장과 심장에 관련되기 때문에 입술과 혀의 병도 당연히 비장과 심장에 관련된다. 맛과 냄새로도 몸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간에 열이 있으면 입에 신맛이 감돈다. 간의 기운이 비의 기운을 억눌려도 신맛이 감돈다. 심장에 열이 있으면 입에 쓴맛이 감돌고 헌다. 비장에 열이 있으면 입에 단맛이 감돌고 혹은 냄새가 나기도 한다. 폐에 열이 있으면 입에 매운맛이 감돌고 신에 열이 있으면 입에 짠맛이 감돈다. 입과 혀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혓바늘이 돋는 것은 열이 몹시 올렸기 때문이다. 혀가 마르고 깔깔하며 소기나무 같은 혓바늘이 돋았을 때에는 생강을 두껍게 썰어서 꿀에 발라 혓바닥을 문지르면 혓바늘이 없어진다. 치아, 뼈의 나머지. 치아는 오장 가운데 신계통에 속하며 골수가 그것의 생장을 맡는다. 그래서 신의 기운이 쇠약하면 이 틈새가 벌어지고 신의 전기가 왕성하면 치아가 튼튼하며 신의 허열이 있으면 이가 흔들린다고 한다. 치통에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다. 뜨거운 물에 통증을 느낄 때는 어떤 때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윗니에 병이 생기면 찬 것을 마시기 좋아하며 뜨거운 것을 마시기 싫어한다고 한다. 윗잇몸은 위의 경맥에 속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시원한 것을 좋아한다는 위경맥의 속성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아랫잇몸에 병이 생기면 뜨거운 것을 마시기 좋아하나 찬 것을 마시기는 싫어한다. 아랫잇몸은 대장의 경맥이 속하기 때문에 시원한 것을 싫어하고 뜨거운 것을 좋아한다는 대장의 속성을 따른다. 이 양생법. 때때로 입안을 가시거나 양치하는 것이 좋다. 새벽에 일어나서 양치한 물을 한 모금 손바닥에 뱉어 눈을 씻으면 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일생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음식을 먹은 뒤에 양치를 몇 번씩이나 하는 것도 좋으며 식후 진한 차를 마셔 입안을 가시게 하는 방법도 좋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의 양생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매일 이를 맛좋아서 신기를 모으는 것이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소금을 조금 입안에 넣고 더운 물을 물고 이를 문지른 다음 이를 100번씩 마주치면 5일이 지나지 않아 이가 튼튼해지고 빽빽해질 것이다. 인후, 음식물과 숨이 통하는 길. 숨 쉬는 곳이 후이고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 인이다. 후는 숨을 쉬는 곳이므로 청기와 통하고 이는 음식물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기와 통한다. 제2장 몸통 부위. 등, 전기가 오르내리는 길. 등에 생기는 병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지나치게 과로해서 등이 아플 때도 있다. 주로 손으로 일하는 공인이나 선비, 부인, 심한 고생을 겪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며 지나치게 성생활을 많이 한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다. 등이 아플 때에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강활 승습탕, 이진탕, 고항열, 삼합탕 등을 각기 처방한다. 젖,
아기의 생명줄. 여자의 젖이 근본이고 남자의 생식기가 근본이다. 여자와 남자는 중요한 것이 서로 다르다. 여자에게는 젖이 중요하고 남자에게는 생식기가 중요한데 젖은 위에 있고 생식기는 아래에 있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생명의 근본이 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젖과 생식기의 크기는 음양의 기운에 따라 달라진다. 즉, 여자는 음에 속함으로 극에 달한 음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치솟아 올라가서 젖이 커지고 생식기는 오므라들며 남자는 양에 속함으로 극에 달한 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 생식기는 늘어지고 젖이 쪼그라드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젖은 생김새도 다르지만 생기는 병의 원인도 다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여자의 젖병은 간과 위가 상해서 생기고 남자의 젖병은 간과 신이 상해서 생긴다. 남자의 경우 성을 내어 화가 일어나거나 지나친 성행위로 간이 마르고 신이 허약해지면 젖멍울이 생기거나 붓고 아프게 된다. 젖멍울의 원인과 대책. 치유란 젖멍울이 진 초기 상태를 말한다. 유모가 분노하여 기운이 막히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 피가 잘 돌지 않거나 젖먹이가 젖을 물고 잘 때 생긴다. 치유가 있으면 반드시 통증을 참아가며 젖을 주물러 주어야 한다. 투유란 젖이 계속 고여서 몹시 부은 상태를 말한다. 유홍은 젖멍울이 생긴 지 오래되어 안으로부터 부어올라 아프며 겉도 부어 단단하여 손을 못 댈 정도로 통증이 심한 증상을 보인다. 또 추웠다 더웠다 하여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다가 심하면 토하기까지 한다. 처음 생긴 후 아무 증상이 없는 젖멍울이 오래 지나면 내암이 된다. 내암은 자라 새끼나 바둑알같이 생긴 멍울이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아 그냥 두면 10년쯤 지나 골마 터지면서 헐어 푹 꺼져버리는 것을 말한다. 내암은 부인이 근심하고 성내거나 억울한 곳이 쌓여서 생긴다. 배, 소화기관을 담은 자루. 복통의 치료법. 첫째, 설사시켜라. 막힌 것이 통증을 유발하므로 대변을 통하게 하면 곧 통증이 멎는다. 둘째, 따뜻한 약을 써서 뭉친 것을 흩으려라. 배꼽. 인체의 중심. 배꼽 아래에 단전이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다른 어떤 외형기관보다도 배꼽을 중시한다. 건강하려면 배꼽을 늘 따뜻하게 하라. 배꼽은 하초에 원기가 차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차가워서는 안 되고 반드시 뜨거워야 한다. 차가울 때는 여자의 경우 불임이 되거나 대화가 생기고 남자의 경우는 정액이 질질 흐르거나 뿌옇게 된다. 동의보감에서는 배꼽을 따뜻하게 하는 특별한 처방으로 뜸법, 배를 싸매주는 방법, 약속으로 배꼽을 봉해주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허리, 인체의 대들보. 허리에 생기는 질병의 10가지 요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신허요통은 신이 허에서 생기는 요통이다. 지나친 성생활로 신을 상하면 정렬의 근육을 잘 영양하지 못하고 음이 허해진다. 이때 은근히 아프면서 허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된다. 식적요통. 술에 취하고 배불리 먹고 성생활을 할 때 생긴다. 습열이 허한 틈을 타서 신에 들어가 허리가 아파 구부렸다 폈다 하기 어렵게 만든다. 허리의 양생법은 허리와 등이 아픈 환자를 방 안에 똑바로 앉힌다. 두 손을 가슴에 대게 한 다음 한 사람이 앞에서 두 무릎을 누르고 또 한 사람이 뒤에서 머리를 붙잡는다. 이어서 천천히 앞으로 숙이게 하여 머리를 땅에 닿게 한다. 이렇게 3번 하면 낫는다. 옆구리, 간과 담이 드러나는 곳. 옆구리에서는 특이하게 겨드랑이에서 암내가 나는 경우에 대한 증상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쌀 씻은 물로 2번 씻고 나서 생강즙을 10번씩 바르면 한 달 후에 냄새가 없어진다고 나와 있다. 제3장, 몸의 오체, 살, 비수가 갈리는 곳. 왜 뚱뚱하고 홀쭉해지는가?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오장 중 비의 작용이라고 본다. 밖에서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면 비의 작용으로 기와 혈이 넘치면 그것이 살로 간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기와 혈이 모두 넘치면 살이 찌고 때깔이 나며 기는 남지만 혈이 부족하면 살만 찌고 때깔은 없게 되며 기와 혈이 모두 부족하면 홀쭉해지며 때깔도 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이를 말한 것이다. 살찌게 하는데 좋은 약은 총 19가지의 단약을 추천한다. 그 중에 살찌고 건강하게 해주는 약으로는 건지황, 토란, 참깨, 보리, 순무씨, 부추와 염교, 젖 등이 좋다고 하였다.
몸이 허하거나 혈기가 부족하여 여위인 것을 치료하고 살찌게 하는 약으로는 마, 하수오, 오가피, 잣, 붕어, 자라, 대두왕가루, 태반, 우유, 누런 암탉, 양고기, 검정소의 골수 등을 추천한다. 살 빼는데 좋은 약으로는 차, 붉은 팥, 동화, 뽕나무 가지차, 다시마 등 5가지 약이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 힘줄은 오장 중 간에 배속되며 간에 힘줄을 생기게 한다. 힘줄과 관련된 다양한 병 증상들이 있는데 족태음의 경근, 족태음의 경근은 엄지발가락 끝에서 시작하여 올라가 안쪽 복사표에서 얽히고 곧은 가닥은 무릎에서 닿은 다음 사타구니를 따라 허벅다리에서 얽히고 음부에 모였다가 배로 올라와 배꼽에서 얽힌다. 또 배꼽에서 뱃속을 따라 올라와 가슴 속에서 퍼지고 등뼈에 붙는다. 이 경근이 병들면 엄지발가락이 뒤틀리며 무릎에서 넓적다리까지 캥기면서 아프고 또한 음부가 조이면서 아프며 배꼽들레가 당기면서 등뼈가 아프다. 침 치료법은 족태양의 경근 때와 같다. 족걸음의 경근. 족걸음의 경근은 엄지발가락 위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 안쪽 복사뼈에서 얽힌 다음 경골을 따라 올라가 경골의 내측 관절륜기 아래에서 얽혔다가 사타구니를 따라 올라가 음부에서 얽히고 다른 여러 경근과 연결된다. 이 경근이 병들면 엄지발가락과 안쪽 복사뼈로 올라가면서 얽힌 곳이 아프고 성기를 쓰지 못하게 된다. 성생활이 지나쳐서 상하였으면 발기가 되지 않고 찬기운에 상하면 성기가 오그라들어 들어가 버리고 열에 상하였으면 늘어져서 제대로 추슬러지지 않는다. 힘줄이 위축되는 경우는 간의 열기운과 성생활로 생기는데 간장의 기운에 열이 있으면 담즙이 나와서 입이 쓰고 근막이 마르며 근막이 마르면 힘줄이 당기면서 늘어나 근이가 된다. 또한 성에 대한 생각을 끝없이 하면서도 이를 뜻대로 할 수 없거나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게 되면 종근이 늘어난다. 제4장 몸의 변방. 팔, 모든 양의 기본. 팔은 다리와 함께 몸의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곳이다. 동의보감에서는 팔다리는 모든 양의 기본이므로 양이 성해야 팔다리가 든든하다. 따라서 모든 양은 팔다리에서 그 기를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몸 안의 열이나 차가움은 손바닥으로 나타난다.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및 마디 아래에 희고 도톰하게 올라온 부분을 어라고 하는데 이는 그 생김새가 물고기와 같기 때문이다. 그곳에 있는 혈자리의 이름을 어제라고 한다. 어제 위에 흰살 부분에 푸른 혈맥이 나타나는 것은 윗속에 찬 기운이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 이 부분이 붉으면 윗속에 열이 있음을 말해주며 이 부분이 몹시 검은 것은 저림이 오래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손바닥이 뜨거운 것은 뱃속에 열기가 있기 때문이며 손바닥이 차가운 것은 속이 차갑기 때문이다. 또한 손바닥에 열이 있으면 차가운 기운이 속에 있는 것이고 손등 쪽에 열이 있으면 사기가 겉에 있는 것이다. 비위가 좋아야 팔다리를 잘 쓴다. 위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비장에 지나치게 실하면 팔다리에 이상이 생긴다고 말한다. 만일 너무 못 먹어 위가 충실하지 못한다면 모든 맥이 허해져 팔다리가 늘어질 뿐 아니라 성생활에도 장애가 생기며 반면에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비장이 실하게 되면 팔다리를 제대로 들지 못하게 된다. 다리, 기가 치솟기 시작하는 곳. 손발이 차거나 뜨거운 까닭은 모두 신의 전기가 고갈되어서 생긴다. 달리 말하면 정력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다. 속이 찬 사람이 음기가 왕성한 가을과 겨울에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면 양기가 쇠약해져 경맥을 축여주지 못할 뿐더러 영양하지 못한다. 이때는 양기는 없고 음기만 있어서 발가락에서 무릎 위까지 모두 싸늘해진다. 반면에 자주 술에 취하고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 성생활을 하면 두 기운이 비장에 몰려 서로 부딪혀서 속에 열이 생겨서 달아오르게 된다. 이때는 이 두 기운 때문에 신의 기운이 손상되어 양기만 홀로 성하게 되어 손발이 뜨겁게 된다. 모발, 혈의 나머지. 머리카락은 오장 중 신이 주관하는데 이는 신의 상태가 머리카락으로 표현됨을 뜻한다. 또 머리카락은 혈의 나머지로 정의되는데 이는 머리카락의 상태가 몸 안의 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즉, 혈이 성하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있고 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없으며 혈이 열을 받으면 머리카락이 누렇게 되고 혈이 상하면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이다. 탈모증의 원인과 치료.
탈모증이 혈의 부족으로 생긴다고 본다. 즉, 몸 안의 화가 성에서 혈을 말렸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모증의 치료는 보혈을 원칙으로 삼는다. 혈을 보충하여 탈모를 방지하는 약에는 자영산, 삼성고, 육미지황환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육미지황환은 머리카락이 다 빠진 젊은 남자를 2달 만에 완전히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켰다는 신기한 처방이다. 동의보감에서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양생법으로 머리를 자주 빗으라고 권한다. 머리를 자주 빗으면 눈이 밝아지고 풍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생하는 사람들은 매일 새벽에 빗질을 120번씩 한다. 생식기, 음정이 표현되는 곳. 생식기에 생기는 질병으로 산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7가지 종류의 산증에서도 몇 가지만 뽑아서 보면 한산, 음낭이 차면서 돌처럼 단단하게 뭉치고 음경이 일어서지 않거나 고환이 당기면서 아프다. 습한 곳에 거처하거나 겨울에 얼음 위로 다니거나 눈비를 맞거나 찬바람이 들어오는 데 있거나 성생활을 과도하게 하면 생긴다. 따라서 성질이 더운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 수산, 음낭 수종을 말한다. 음낭이 붓고 아프면서 음낭 부위에서 땀이 나고 부은 모양이 수정과 같다. 가려워서 긁으면 누런 진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것은 물을 많이 마시거나 술에 취해 성생활을 하면 생긴다. 혈산, 오이같이 생긴 멍울이 아랫배 양옆 즉 치골 양쪽 끝 아랫배와 넓적다리 사이에 생긴다. 봄과 여름철에 더위에 상한 다음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면 기혈이 방광 쪽으로 스며들어가 머물러 있다가 몰려서 고름이 젖고 피가 많은 부스럼이 생긴다. 남자 생식기에 생기는 질병. 한쪽 고환이 붓고 처지는 것. 왼쪽 고환이 처지는 경우는 어혈이나 몹시 화를 내는 것이 원인이고 오른쪽 고환이 처지는 것은 습담이나 식적이 원인이다. 목신, 고환이 몹시 붓고 아프며 감각이 둔해지면서 단단하게 뭉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성질이 더운 약으로 발산시키거나 나가게 하여 딱딱함을 속으로 삭혀야 한다. 음이, 음경이 일어서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여 생긴다. 족골 음경맥이 속으로 상했거나 신장이 허할 때 그리고 양기가 끊어졌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음경이 일어서지 않을 때에는 환소단, 고본 건양단 등을 쓴다. 신장풍, 음낭이 축축하고 가려운 것을 말한다. 몸의 정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생활을 지나치게 할 때 풍의 습한 기운이 적중되어 생긴다. 때로는 헐고 피부가 벗겨진다. 이것이 아래로 퍼지면 양쪽 다리에 헌대나 버짐이 생긴다. 여자 생식기에 생기는 질병. 여자들의 경우 흔히 음부가 붓거나 가렵거나 헐거나 차지는 것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음문으로 버섯이나 닭벼슬같이 생긴 것이 돋아나 아래로 처지면 그 둘레가 붓고 아프다. 간의 기운이 몰리고 비장의 기운이 허함으로 아래로 처진다. 음부 속에 작은 벌레가 생기면 참을 수 없이 가렵고 진물이 나며 고약한 냄새가 난다. 또한 칠정으로 몰린 화의 간과 비장이 상하여 수별이 아래로 몰리면 음문이 헐고 월경우에 바로 성생활을 하면 탁한 기운이 음도에 잠복되어 음부에 하감창이 생긴다. 수은을 음경 가까이 두지 말라. 산병이 있으면 성생활을 하지 말고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 이처럼 하지 않으면 약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은은 양기를 없애므로 음경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하며 토끼고기나 고사리 등은 양기를 약하게 만들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 산병에는 다음과 같은 동의법을 쓴다. 앉아서 양 다리를 쭉 펴고 양쪽 엄지발가락을 힘껏 잡아당겨 발을 든다. 이어서 머리 숙이기를 5번 숨 쉴 동안 하여 뱃속 기운을 끌어내서 온몸으로 돌게 한다. 생식기 질병에 쓰는 단방으로 백반이나 유황은 여자들의 음부가 헝 곳에 치료에 쓰고 오징어뼈는 감식창에 가루를 내어 바르면 효과가 있다. 발기부전일 때 효과가 있는 약재로는 뱀장어, 누에나비, 참새고기, 사슴과 개와 물개의 음경 등이 좋다. 항문, 오장의 심부름꾼. 치질은 왜 생길까? 동의보감에 따르면 치질은 술, 성생활, 풍, 기, 음식 등 5가지가 지나쳐서 생긴다. 음식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비장이 잘 소화시키지 못해 음식물이 대장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된다. 또 비장이 허약하여 폐를 잘 유지시켜주지 못하면 간이 두려울 것이 없게 된다.
그러면 풍사가 그 허한 틈을 타서 침범하여 아래로 몰리는데 그 정도가 가벼우면 피똥을 싸고 중하면 치질이 된다. 혹은 술에 몹시 취하거나 배부른 때에 성생활을 과도하게 하면 전기가 빠져나가 열독이 그 허한 틈을 타 아래로 몰려 치질이 생기기도 한다. 치질이 있을 때는 성생활을 삼가라. 치질은 열로 인해 생기는 병이다. 열이 있으면 혈이 상하고 혈이 막히면 기가 잘 돌지 못하면서 대장이 아래로 처져서 아프게 되므로 동의보감에서는 피 식히는 방법을 치료의 원칙으로 삼는다. 생지황으로 혈에 열을 내리고 당기로 혈을 조화롭게 해줄 것을 권한다. 약 쓰는 것 외에도 대변을 본 다음 더운 물이나 강물로 씻어주면 좋다. 그냥 씻어도 좋지만 쑥이나 파, 밑동 같은 것을 우려낸 물로 씻으면 더욱 좋다. 치질을 치료할 때에는 금해야 할 음식이 있다. 날 것, 찬 것, 굳은 음식, 성질이 찬 약, 술, 국수, 맵고 열을 내는 음식, 생강 등을 먹어서는 안 되며 닭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다. 또 치료하는 동안은 절대로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동의보감의 외형편을 마무리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암내를 치료하는 법이라던가 아니면 기미 없애는 방법 이렇게 굉장히 신기한 것들도 많았었던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 시리즈 잡병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